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새로운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종목 이름은 아마 되게 친숙하실 거고, 오늘 모신 애널리스트는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예요. 제가 많이 아끼고 있고, 또 일적으로도 잘 하고 있어가지고 다른 좀 주요 고객사들이 많이 찾는 아주 인기가 많은 그런 연구원이니까 한번 종목 내용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자기소개부터 시작을 해주시죠. 너무 과찬해 주셔가지고 이게 약간 부담스러운데 안녕하십니까. 투자전략팀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고세은이라고 하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퀀트 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플러스 알파로 미국 시황에서 약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특징주 파트를 신순윤 연구원과 같이 맡아서 열심히 적고 있습니다.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좀 종목 얘기해주면 돼요. 네. 일단 제가 시황을 쓴 지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작년 한 해를 좀 되돌아보자면 좀 그야말로 AI의 해가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특징주를 쓰다 보면은 뭐 엔비디아, 팔란티어 이런 기업들을 좀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근데 잊을만 하면은 좀 간간히 쓰게 되는 기업이 무엇이냐? 바로 보잉이었습니다. 오늘 바로 소개해드릴 종목 보잉입니다. 차트로 보시면은 좀 바로 와닿으실 것 같은데요. 이 그래프는 2024년 1월 1일을 100포인트로 잡고 이제 S&P랑 보잉을 같이 그려본 주가 차트입니다. 뭐 말 그대로 S&P 500은 날아가는데 보잉은 홀로 아름다운 우하향 그래프를 좀 그리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는 좀 몇 가지 굵직한 사건들이 존재를 하는데, 뭐 안전사고나 파업, 뭐 그에 따른 생산 및 인도 지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뒷페이지에서 하나씩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보잉이 고질적인 자본 잠식 리스크가 있는 기업입니다. 과거 보잉은 이제 코로나에 따른 수요 약화, 그리고 뭐 품질 관리 문제, 뭐 그 가운데 이루어진 극단적인 주주 환원으로 그야말로 이제 난장판인 그런 형국이 좀 오래 이어졌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결과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상태가 굉장히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2024년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1월에는 737 맥스 사고가 이제 이어졌고, 그 이후에 이제 안전관리에 대한 리스크가 크게 부각되는 가운데 또 파업이 가을에 발생을 하면서 항공기 생산이 중단되고 인도가 지연되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며 주가도 함께 이제 아름다운 우하향 그래프를 그리는 그런 상황이 좀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이제 또 새로운 리스크가 하나 추가되었는데요. 이제 트럼프 정권이 이제 들어서면서 보복 관세에 관한 부분이 좀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위 차트 보시면은 지난 회계년도 매출을 브레이크다운 한 것인데요. 보시다시피 매출의 거의 절반이 수출에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뜯어보시면은 이제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가 18%, 그리고 유럽이 13% 정도에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에 이제 그 상호 관세 정책 발표의 나비 효과로 이제 45년간 이어졌던 항공기나 엔진 무관세 협정이 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터지면서 또 한 번 주가 폭락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보자면은 얘는 대체 왜 이 기업을 골랐을까? 관심 종목 추가할 이유는 이제부터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나락간 기업을 왜 얘가 추천을 할까? 생각을 하실 분들이 많으실 거고, 이제 저희 팀 내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주목한 포인트는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보잉 기업 역사에서 어쩌면 반전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CFO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컨퍼런스에서 사업 전망에 관해서 이제 발언한 내용이 크게 화제가 되었던 것인데요. 좀 발언상 핵심을 제가 두 가지로 꼽아보았습니다. 일단 포인트 2부터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CFO가 이제 말하길, 이제 이번 분기에 현금 흐름이 수억 달러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시장이 좀 우려를 해왔던 고질적인 재무 리스크가 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면서 당일 주가가 거의 7% 가까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관세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주목을 했던 부분이라 가지고 왔습니다.
포인트 1에 적혀 있듯이 이제 CFO 발언에 따르면 이제 단기적으로 관세 리스크는 제한적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공급단에서 좀 살펴보시면요. 보잉은 사실 현재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알루미늄과 같은 자재들도 대부분 미국에서 가지고 오고 있고요. 그리고 보잉이 말한 것 중에 조금 웃겼던 게 이제 보잉이 이미 관세 부과 전에 재고를 많이 축적해놨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상당히 기묘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뭐 이제 못 갖다 줘서 재고가 쌓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만 뭐 어쨌든 좋았다니 좋은 거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외에 수요 측면에서도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항공기 수요 영향 이제 하락은 좀 미미할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문 현황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발언을 했고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보잉 자체적으로 이제 관세 리스크가 없는 미국 고객사들을 먼저 인도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비미국 국가들에게 좀 인도를 하면은 어느 정도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동안 주가 하락을 이끌었던 또 어쩌면 가장 이 사업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전 문제나 아니면 생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한 부분이 있어서 이 기업이 비록 좀 힘들었지만 이제는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주목할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F-47 이제 차세대 전투기 사업자 선정이 된 부분이 크게 또 화제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47은 이제 트럼프가 지은 것인데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47대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면요. 최근 보잉이 로키드 마틴을 꺾고 F-47 사업자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좀 어떤 의미인지 알려면은 그간의 이제 미국 방산 프로젝트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1년에 지난 F-35 프로젝트에서는 로키드 마틴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정된 로키드 마틴이 잘했냐라고 하면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욕을 좀 많이 먹었는데요. 이제 뭐 개발비가 너무 초과를 했다든지 아니면 설계 자체에 좀 오류가 있다든지 하는 문제들로 인해서 이제 시장이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글로벌리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난 12월에 중국이 이제 6세대 전투기를 공개하면서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이런 중국의 도발 가운데 미국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좀 살펴보시면요.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인 NGAD 이 사업이 잠시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개발비 문제 때문이 이제 핵심이었는데 개발비가 좀 과도했기 때문에 일시 중단을 하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정권부터 좀 이어서 해라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트럼프 정부에서 새로 재개가 됐고 보잉이 이제 승리를 하면서 이제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이 선정에 따른 임팩트가 어느 정도 되냐 뭐 의견은 분분합니다만 일부 IB 같은 경우에는 이번 계약으로 EPS가 한 0.25 정도 달러 정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제가 결론을 좀 내려보면은 일단 이 보잉 자체가 본질적으로 사업 리스크가 좀 해결이 되고 있고 그리고 물론 관세 리스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기적으로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트럼프 관세 협상이 좀 원만하게 이어진다면 주가 상승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방산 신주 수주 같은 호재들도 있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눌린 상태에서 상승 여력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찬히 살펴보자라고 제목을 적었는데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적은 이유는 트럼프를 제가 참 알 수 없는 남자라 가지고 함부로 말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렇게 제목을 적어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이벤트를 두 가지 꼽아보자면 이제 관련 기업들 실적 발표가 남아 있고 트럼프 관세 협상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제가 표에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주 고객사 그리고 보잉 그리고 경쟁사인 뭐 에어버스 이 정도 이제 실적들이 앞두고 있는데요. 일단 뭐 고객사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고객사에서 좀 살펴볼 부분이 항공기 수요 전망을 좀 주의 깊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세에 따른 기업별 이제 타격이 어느 정도가 될지 CEO들이 어떻게 코멘트를 하는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주요 경영진은 좀 관세로 인해서 항공기 수요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좀 제시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여객기 수요 자체는 사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팬데믹 이후에 좀 좋은 환경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단기적인 관세 리스크만 해결되면은 다시 좀 정상 궤도로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표에 제일 하단 보시면 에어버스를 적어놔서 이제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에어버스가 사실 보잉과 경쟁을 할 때 그동안 계속 경쟁 우위를 갖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빨리빨리 잘 갖다 줬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즘에 에어버스가 이제 수주 잔고가 꽉 찬 상태여가지고 이제 이 보잉이나 에어버스나 갖다 주는 속도가 좀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 보니 이제 낮았던 경쟁력이 비교적 조금 개선되는 형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쨌거나 중요한 건 지금으로서는 트럼프가 키를 쥐고 있어서요. 트럼프 관세 협상 추이를 좀 찬찬히 살펴보고 협상이 좀 완만하게 풀린다라고 하면은 좀 줍줍하기에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 측면에서 이제 저희 팀에서 가장 잘 활약하고 있는 운송 담당 이재혁 연구원님한테 좀 더 좋은 설명을 들을 수 있겠지만 시황 특징주를 쓰는 입장에서 그리고 그냥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릴 때 저는 이제 좀 줍줍하는 종목들을 좋아하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많이 빠진 걸 좋아하더라고요. 네, 제가 또 이렇게 줍줍 전문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뭐 기업단에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이제 저의 입장으로서는 보잉이 좀 나쁘지 않은 종목으로 보여서 이렇게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발표는 이 정도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되게 평소보다 훨씬 더 차분하게 얘기를 하네요. 제가 원래 좀 차분한 편이라 이렇게 많은 오해가 있지만 제가 팀에서 좀 이렇게 차분한 이미지를 담당을 하고 있어서 네, 뭐 그건 뭐 그렇다 치고 그렇다 치고 질문 몇 개만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긴장되는데요. 아니 이게 백로그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수주 받은 게 많은 상태인데 네. 인도가 잘 안 되는 상태인 거예요. 이게 뭐 수주 받은 게 많고 이게 정상적으로 수주를 받아서 인도를 한다라고 치면은 실적에 이렇게 적자가 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수주 받은 것 자체도 원래는 에어버스한테 조금 더 치중이 되어 있던 상태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요즘에 좀 많이 개선이 됐다고 들었고 원래 이렇게 망가져가지고 싸져 있는 종목들이 이제 조금은 괜찮아지는 그림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좀 주가가 좋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약간의 저점 근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관심 종목으로 가져온 것 같아요. 사실 항공기 만들어서 판매하는 업체 자체가 거의 없잖아요. 잘 없죠. 네. 몇 개 없죠. 네, 보잉 그리고 에어버스 이거 말고는 사실 딱 떠오르는 종목들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좀 독과점적인 지위에서 턴어라운드 한다면 되게 좀 좋을 수 있는 종목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은 사실 퀀트 담당하다 보니까 이게 종목이나 이런 발표를 안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긴장을 한 것 같기는 한데, 네 어쨌든 쉴드 감사합니다. 시황이나 뭐 매크로 쪽에서 종목을 어떻게 보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약간은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 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엔딩 멘트가 있어요. 많이 들었겠지만 네. 소문이 안 좋던데. 저도 근데 처음 할 때는 너무 민망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약간 투덜투덜 하시더니 적응을 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엔딩 멘트는 종목 이름을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관심 종목 추가하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 왜 종목 이름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자, 종목 이름 얘기해 주시면 제가 관심 종목 추가하면서 마무리할게요. 뭐 손동작도 있나요? 손동작 한번 해주세요. 뭐 보이는 그런 거, 네, 네. 한번 할까요? 네, 보잉. 관심 종목 추가.